스네리 법칙이 기억이 안 나면 뭐다? 반성해야 된다. 지금 막 보고 있지, 그지? 스네리 법칙. 반성해야 된다. 밝게 알고 바로 나한테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공부가 된 거야. 그래야 돼. 아니, 표정만 밝아서 뭐 하겠냐. 설명 못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지, 내 말은. 빛의 굴절 현상에서 스네리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벌써는 거야. 설명 못 하니까. 있었고, 잠깐 복습을, 아니, 난 손 내려. 성민이 특히 손 내려, 너는. 응? 저기, 영상 가린단 말이야. 있었고, 막 이렇게 꺾이고 막 하는데, 뭐, 사인, 기억나지, 그지? 대강 기억나지, 그지? 결국, 사인이, 요 길이가 뭐니? 속도의 차이지, 그지? 속도의 차이가 뭐의 차이다? 파장 길이 차이, 파장 길이. 그래서, 사인 R분의 사인 R이 굴절각이잖아, 그지? 그 굴절은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쪽은 I, 안 들어가기 전 입사할 때를 얘기하는 입사 매질이지, 그지? 그럼 여기 요거 따라서 가는 게 뭐냐? 사인 값 따라서 가는 게 속도 V2분의 V1. V1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V2지. 또 뭐 파장 길이 란다 2분의 란다 1. 그지?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근데 뭐하고 다르다? 얘하고는 다르다. 굴절률하고는 반대가 돼 있지, 그지? 맞지? 2, 1, 2, 1, 2, 1이야. 맞지? 굴절 매질, 입사 매질, 굴절 매질, 입사 매질, 이거는 반대로 돼 있지. 입사 매질 분의 굴절 매질. 그지?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그 이유가, 봐봐. 굴절률하고 속도를 곱하면, 이거는 상수가 되거든. 그 상수의 딱 기준이 뭐다? 굴절률이 1인 게 진공 상태야. 그 빛의 속도는 진공 상태에서 C지, 그지? 그지? 그래서 어떤 매질의 굴절률과 그 매질에서 속도를 곱해보면 결국 속도와 굴절률은 뭐지? 이게 상수니까 반비례지, 반비례. 그러니까 속도가 V2분의 V1이면 굴절률은 N1분의 N2가 되는 거야. 반비례니까. 휙! 반비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요거 잡아볼까? 요 두 개를 잡아보면 V2분의 V1은 N1분의 N2잖아, 그지? 요로 이쪽으로 곱하면 어떻게 돼? N1 V1은 N2 V2. 봐, 딱 정의에 맞잖아. 맞지? 그 매질의 굴절률과 속도를 곱하면 상수라고. 매질이 달라져도 어쨌든 이 두 개 곱하면 상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반대가 된다는 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됐지? 복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 진도는 렌즈지, 렌즈 볼게요. 나한테는 이게 너무 편하고 쉬운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간결하게 잡히거든. 그 간결하게 잡힌 거 가지고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뚝뚝뚝뚝 이게 다 확장돼서 판단이 될 수 있어. 근데 기준이 중요한 거지. 물리는 기준이 중요해, 항상. 그걸 할 거야. 볼록 렌즈 뭔지 알지? 이게 빛이 가다가 이게 모이는 거야, 그지? 볼록 렌즈는 뭐 할 수 있어? 불 낼 수 있지. 햇빛 가지고 불 낼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해봤어, 그런 거? 아, 잘했어. 야단만 해봤어? 아, 좋아. 그렇게 된 거야. 나도 그랬어. 신문지에 막 불 내고 막 엄마한테 크게 야단 맞고 그런 적 있어, 어릴 때. 특히 신문지에 까만게 인쇄된데 그거 불 잘 나. 형한테 야단 맞았어? 아, 그건 이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냥 라이트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심지어 잘 때 얼마나 놀랬겠니.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잖아. 야, 그건 좀 비인간적이지. 야단 맞을 충분한 자격이 돼. 어쨌든. 자, 볼게. 볼록 렌즈 볼게. 렌즈는 빛굴절을 이용해서 상을 만드는 광학기구다. 뭐 안경도 렌즈지, 그지? 그런 거고, 가장자리보다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렌즈를, 가장자리가 겉부분이고, 가운데 여기지. 이렇게 된 렌즈를 뭐라고 한다? 볼록 렌즈. 그러면 이런 렌즈도 있다고. 이런 렌즈 있다고. 이건 뭐다? 오목 렌즈라고 얘기를 해요. 오목 렌즈. 너네는 무슨 렌즈 끼게? 오목 렌즈입니다. 너 볼록 렌즈 끼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 생물학적 나이가 너무 많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사실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깊이는 아니지만 배우긴 했는데, 너네의 그 수정체는 두꺼워져 있는 상태야. 정상에 비해서 두꺼워져 있는 상태거든, 어릴 때는. 왜냐하면 가까운 걸 많이 보려고 하면 두껍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잔상이 남아서 두꺼워져 있는 상태. 두꺼워져 있는 상태면 이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는데 너무 두꺼우면 세게 굴절돼서 그 앞에서 상이 맺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오목 렌즈를 줘서 원래 오던 빛을 펼쳐줘야 돼. 그러면 그 두꺼워진 상태의 수정체에서 이제 좀 뒤에 망막이 맺히게 돼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는 뭐지? 근시라고 해, 원시라고 해? 근시가 무슨 뜻이야? 가까운 곳을 본다는 뜻이야. 원시는 먼 곳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원시는 이제 나이가 들면 먼 데서 수평으로 오는 것만 제대로 볼 수 있어. 가까운 거 이렇게 벌어지는 빛은 이게 수정체가 이렇게 많이 수축이 안 되거든. 두꺼워지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는 게 상이 정확하게 안 맺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렌즈 중에서는 볼록과 오목 렌즈가 있는데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똑같은데 다행이지 지금은 하나밖에 안 배워. 사실 하나 배우면 두 개 배우면 네 개 알 수 있어야 돼. 저번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 빛의 굴절이나 그 똑같은 논리를 가진 반사, 빛의 반사 를 가지고 이제 렌즈나 거울을 만든다고 했지.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됐지? 이 네 개가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 됐죠? 시작할게. 일단은 렌즈가 있으면 렌즈가 이 곡면이잖아. 그지? 이 곡률이 뭐라고? 곡률이 뭐를 따라 만들었다고? 그지? 포물선을 따라서 만드는 거야. y제곱 이퀄 4px의 p. p가 초점이야. 실제로 똑같아. 수학적으로 초점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 안 든다고, 광축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 그지? 근데 웃긴 게 이 포물선 전체의 곡률을 따라 만든 게 아니고 포물선의 요 꼭지점 요 곡률만 따라 만든 거야. 사실은 렌즈라고 하는 게, 또는 그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이 다 요 곡면만 만들었거든. 이걸 퉁 쳐서 이제 구나 원으로 봤을 때는 곡률이 근사적으로 비슷하대. 근데 논리적으로는 포물선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적절한 설명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근사적으로 원의 곡률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포물선이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말.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거에 따라서 만드니까 어떤 특징이 생겼냐 하면, 이래. 그러니까 y제곱 이퀄 4px, p가 초점이라고 해요. 실제 포커스. 오케이? 포커스는 F인데, P가 초점이라고 한다. 그치? 초점이라고 하는데, 이 초점이라고 하는 F.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광선이, 광축에 나란히 입사한 건 요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지금 렌즈 쪽으로 왔지? 그지? 입사한 빛이 렌즈에서 굴절한 뒤 모이는 한 점.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모일 수 있대. 왜 그러냐면, 요 곡면이 요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오면, 이제 이 렌즈 유리면에서 이렇게 굴절이 되는 거야. 또 공기 쪽으로 나오면서 또 굴절되는 거야. 그래서 꺾이는 거고. 근데 중간 쪽으로 가면 꺾이기 좀 덜해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자 쪽에서 많이 꺾이고, 중간 쪽에서 덜 꺾이거든. 이 곡률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면 한 점에서 모인다고. 빛이 모이는 점을 초점이라고. 그 초점을, 자고 있는 형한테 갖다 댄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초점 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 스몰 f라고 표현하는 거지. 렌즈 중심은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여기 이게 중심이야. 요까지 요걸 뭐라고 한다? 초점까지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하더라. 이게 필요해. 이렇게 약속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여기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첫 번째 규칙, 기본 규칙이 나와 있어. 봐봐. 이 점에 광원이 있다면 빛이 퍼져나가지, 그지? 근데 초점에 광원이 있으면 퍼져나가다가 렌즈에 굴절되면 얘들이 다, 이 빛이 다 수평으로 나간대. 와우! 수평으로 나갈 수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나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장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직진하는 후레쉬 같은 거 있지, 그지?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펼쳐지는 빛을 다 이렇게 한쪽으로 수평으로 가게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는 이게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지, 이거. 그지? 이 렌즈 들어온다고 하면 다 꺾여서, 굴절돼서 꺾여서 한 초점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이게 하나의 기본 규칙이야. 초점에서 유리했으면 통과하고 수평이야. 수평으로 통과했으면 초점으로 간다고. 맞지? 그 다음. 광선 추적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렌즈를 통해서, 렌즈 밖에서 빛이 와서 그 상을 보잖아, 그지? 그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빛이 길을 따라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빛이 오는 길을 따라서. 그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기본 규칙이야. 광선 추적법. 자, 일단은 여기서 아예 번외의 규칙을 얘기할게. 어떤 물체에서 빛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가고 하겠지, 그지? 모든 방면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이 빛이 같단 말이야. 빛과 빛 광선이 있다고 하자. 한 줄 한 줄 있다고 하자. 반드시 서로 다른 한 군데서 나온 빛이 서로 다르게 진행하다가 모이면 여기 상이 맺혀.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두 개만 있겠니? 수만 개가 있겠지, 그지? 그럼 다 한 군데 모여. 무조건 모여. 그럼 상이 맺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광성 추적법에서 뭐만 생각할 거냐면 최대 3개 또는 2개의 그 빛 길만 따라가면 돼. 그래서 모이는 지점에서 상이 맺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니? 할게요. 광축, 초점, 렌즈의 성질을 이용해서 광선의 예상 경로를 그려. 그러니까 기본 원칙대로 그리라고 하는 거야. 그지? 원칙 소개할게요. 그래서 이제 상의 형성을, 상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봐봐. 이 화살표가 물체야. 사람이 이렇게 쓰면 왜 화살표를 하게? 위, 아래가 구분되잖아. 맞지? 머리가 여기 있고 발이 여기 있잖아. 그지? 맞지? 방향성이 구분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표현하는 거야. 물체가 이 화살표라고 할게. 이렇게 생겼어. 됐지? 여기서 수평으로 가는 빛도 있고요. 나가는 빛도 있겠지. 이렇게 가는 빛도 있고 다 있어.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보냐면 봐봐. 수평. 우리 원칙을 알고 있어서 그래. 맞지? 수평으로 가는 빛.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으로 가는 빛. 됐니? 그 다음에 초점을 통과하는 빛. 이렇게 3가지만 볼까요? 됐니? 얘들이 어떻게 렌즈 이후에 만나는지 또는 어쨌든 렌즈 전후에 만나는지를 볼 거라고. 만나야지만 상이 생겨. 안 만나면 상이 안 생긴다고. 절대 안 생겨. 빛이 모여야지만 우리는 그걸 인지할 수 있다고. 됐지?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 수평으로 하는 건 어떻게? 그 다음 초점으로 땡 갈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땡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그 렌즈의 중심으로 가면 이건 결국은 이거 대칭되거든. 대칭돼서 꺾였어. 다 반대로 또 꺾여. 그러니까 같은 길을 계속 뚫고 지나가는 거야. 직선이야. 그지? 이미 끝났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만났단 말이야. 여기 이 지점이 상이 맺힌다. 어떤 상이 맺혀? 요 점에 상이 맺힌다고. 그럼 당연히 여기 이 광축이라고 하지. 이 렌즈 딱 중심축. 그지? 중심에 지나는 축. 이 점에서 나온 빛은 통과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지? 이 점에 있는 상은 여기 맺히고 여기 화살표 이 상은 여기 맺히거든.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 이건 실제 물체고 렌즈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상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거꾸로 있지. 거꾸로 있는 거야 진짜로. 오케이? 안경도 이러다 보면 거꾸로 보일 때 있어요. 좀 해봤자 소용이 있겠니? 그게 돋보기로 해. 돋보기는 정직하게 볼록 렌즈잖아. 그지? 거꾸로 된다고. 아니면 숟가락. 오목 렌즈지. 숟가락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얼굴이 휙 달라질 때가 있다고. 거꾸로 보일 때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서 용어를 아예 안 쓰고 있는데 이걸 정립했다는 게 바로 섰다는 뜻이고 도립이 반대로 섰다는 뜻이거든. 도립. 여기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섰으니까 도립. 그 다음에 실제 빛이 아니야 이거. 실제 빛이 아니야. 대답해 볼래? 빛이 가서 만났잖아. 실제 빛이지, 그지?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실제 빛이 아니고 빛의 연장선이 만날 수도 있어요. 실제 빛이 없었던 거야. 연장선만 있는 거야. 거기서 만나도 상이 맺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허상이라고 해. 근데 이건 뭐야? 실제 빛이 만나서 만들어진 상이기 때문에 실제 상이에요. 실제 상. 실상. 됐니? 도립 실상입니다, 이게.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까 내가 말했냐면 2개만 보면 된다고 했지,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우리 기하학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이걸 그랬다고 하면 요거 초점 지나간 거는 이 수평을 가서 여기서 같이 만나. 결국 만나. 2개가 만난다는 건 다 만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그렇게 해서 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렌즈에서. 됐나요? 다 얘기했지. 미안하지만 다 얘기해버렸지, 그지? 끝이야, 이게. 일단 끝이야. 이걸 가지고 확장시켜서 이제 다른 걸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됐죠? 이게 기본 원칙이다. 상을 만드는 기본 원칙. 근데 이렇게 거꾸로 선 상도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크기도 달라진단 말이야. 그 어디서 만나는지에 따라 크기 다 달라집니다. 알겠지? 그 허상도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할 거야. 우리는 볼록 렌즈만 다루면 되니까. 근데 다시 말하자면 이거 모두 다 적용됩니다. 오목 렌즈,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다 적용돼.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됐고, 광선 추적법 가정. 지금 우리 가정했다. 중심 지나면 그냥 직진한다. 이거지, 이거. 그지? 그 다음에 이거 경계면에서 일하는 굴절은 한 번만 굴절하는 걸 그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면 굴절하고 또 굴절하고 이렇게 두 번 굴절하잖아, 그지? 근데 한 번만 굴절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자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값이야. 뭔지 알겠지? 이건 필요 없어. 두 번째 필요 없고 이건 필요하지, 그지? 중심은 쭉 직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됐나요? 넘어갈게. 여기 신상, 허상에 이런 말이 나오지, 그지? 이건 잘못 그렸어. 왜 잘못 그릴게? 일로 왔으면 수평해야지. 왜 또 위로 올라가냐? 빛이 이상하게 조금 올라가지? 잘못 그린 거야, 이거. 자, 넘어가서. 볼록 렌즈에 의한 신상부터 보는 거야, 신상부터. 자, 이때, 신상일 때, 요걸 다 구분해야 돼. 뭘 구분하냐면,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림으로 그릴게, 내가. 렌즈가 있잖아. 그럼 중심축이 있지. 아우! 됐지? 그러고, 이 곡률에서 초점을 여기다 할까? 그지? 여기도, 이쪽에도 초점이 있어요. 똑같은 거리에. 됐니? 초점의 2배. 2배 되는데도, 한번 찍어볼게. 여기 2배. 됐니? 오케이? 요거를, 여기 대문자로 썼지. 그럼 대문자 F로 할게. 그럼 이거 뭐야? 대문자 EF야, 거리가. 맞지? 여기서부터 거리가. 여기는 뭐야? F 다시라고 할게. 초점이야. 절대값. 거리는 같아. 대칭이야. 여기 EF 다시지. 여기까지 딱, 일단 그려놓는 거야. 됐지? 그래서 구간을 나누는 거야, 구간을. 어떻게 구간 나누냐면, EF 전, EF와 F 사이, EF 1대, F 1대, 색깔이 없는데? 아, 이겼다. 아닌데? 없다. 그 다음에 F와 원점 O 사이. 이렇게 나눌 거야. 이유가 뭐냐면, 도형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이 영역에서 다른 결과값이 나와. 빛을 모아보면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한번 볼게요. 물체와 볼록 렌즈 사이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길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물체와 볼록 렌즈는 이거고 물체 여기 있겠지, 어딘가. 그지? 초점 여기지, 그지? 그지? 뭘 때문에 한 요 정도 할까? 그지? 요 정도에 내가 하나 세워볼게, 요렇게. 됐지? 이게 실제 물체야. 거리가 길 때는 빛이 렌즈에서 굴절하는데 실제로 모여 생기면 거꾸로 선 실상이 생긴다. 다시 말할게. 이쪽 구간에 있으면, 이 뜻이지. 맞지? 이쪽 구간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거꾸로 선 실상, 도립실상. 짧게 말하면, 더 멋있지 않니? 도립실상이 생긴다. 오케이? 됐죠? 일단 그렇게 퉁 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때 물체와 렌즈 사이 거리에 따라 상의 위치와 크기도 달라진다. 라고 돼 있지, 그지? 잘 봐, 이제부터. 일단은, F일 때, 이따가 뒷페이지에 이거 나와. 많이 그려봤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렌즈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갔다가, 그지? 보는 거야.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야. 자, 먼 거부터 할게. 근데 얘들 다 공통점이 있지. 뭐니? 수평하는 건 다 똑같지. 맞지? 다 똑같이 가지. 그럼 얘가 어떻게 통과해? F를 지나. 맞지? 여기까지 인정하지? 자, 이제부터 상상의 나래를 좀 펴야 돼. 그러면 그거하고 또 아까 우리 배웠던 원칙이 뭐야? 원칙 중에 예를 들어서 초점을 지나는 거는 수평에서 한다. 통과한 후에. 또는 뭐야? 요 렌즈 중심을 지나면 뭐야? 계속 쭉 간다. 잘 생각해보자. 얘 똑같은 키 높이의 물체가 아주 멀리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 중심으로 가는 빛이 있으면, 아니 수평으로 가는 건 무조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중심으로 가는 빛이 있으면 이 각도 엄청 낮겠지, 그지? 무한대로 간다면, 그지? 엄청 낮겠지?
그럼 거의 무한대에 있으면 엄청 낮게 해서 빛이 모일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중심으로 가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여기서 모였으니까 요 중심선부터 요렇게 만들어진 거야. 요 화살표가 아주 그지 정자만하게 만들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론 일반화 시키자. 무한대로 가면 만들어진 상은 F 다시 초점에 수렴만 하게 되는 거야. 수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점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이제 각도가 좀 생기겠지 여기에. 그지? 중심으로 각도 생기겠지. 각도 생기면 좀 벌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벌어지면 이제 빛이 이렇게 하다가 점점 먼 데 있을 때 여기 있다가 점점 이렇게 이제 상이 생기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EF 있을 때 그러니까 점점 왔다 요 두 개는 설명한 거야. EF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빛이 이렇게 수평은 이렇게 가고 무조건 가고 여기서 점으로 온 거는 봐봐. 도형적으로 이 직각삼각형은 이 F-에서의 직각삼각형하고 대칭이야. 맞지? 도형적으로 대칭이 될 수밖에 없지. 이 길이 같고 맞지? 이건 이게 뚫고 지나가니까 이게 막곡지각으로 크기도 같잖아. 그지? 이게 또 90도 하면 이거 닮음이고 근데 한 길이 같으면 합동이지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자 결론 두 번째 결론 EF의 상이 서 있으면 반드시 딱 같은 거리에 뚫고 지나간 EF-의 크기는 똑같지? 원래 그 물체하고 똑같은 도립실상이 생기는 거야. 맞지? 점차적 먼 데서 점차적 확대되고 있었다고 도립실상이. 맞지? 됐지? 자 이제 더 투입되는 거야. 더 뚫고 들어왔어 이제 초록색 연두색 할게. 또 이렇게 EF하고 F 사이에 뭔가 있다고 하죠. 요거 할까 요거? 이러면 얘는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선보다 각도가 더 크니까 좀 더 벌어져서 가다 보면 EF보다 먼 쪽에서 확대된 도립실상이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좀 더 가면 각도가 더 커지니까 더 가서 도립실상이 생기겠지. 그지? 그지? 그러면 EF하고 F 사이는 접근하면 상은 어디 있다고? EF의 똑같은 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긴 한데 점점 커지지. 그러다가 F가 되면 어떻게 될까? 상이 없어져. 갑자기 없어져. 왜? 자 봐. F에서 수평으로 가서 F-를 통과한 빛이지. 근데 F에 있는 거는 여기서 수평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얘하고 평행이야. 도형적으로. 그래서 이 빛과 이 빛이 모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F에 가까이 갈 때는 평행은 아니지. 얘가 약간 각도가 낮으니까 쭉 가다가 보면 이렇게 거꾸로 선 확대된 도립실상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 점점 커지다가 확 갑자기 없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F에 서 있을 때야. F에. 그러면 이게 평행이 돼서 얘하고 얘가 만날 수가 없거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죠?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여기 있으면 F를 통과해서 수평으로 가는 빛이 있지, 그지? 근데 여기 있으면 F를 통과하는 빛 없지. F를 통과 이렇게 갈 건데 빛이? F에 서 있으니까 F를 못 통과하지, 그지? 그지? F를 통과하는 거에도 규칙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그 적용할 수도 없어 여기는. 맞지? 됐지? 자 이제 더 들어가 볼게. F보다 더 들어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건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 여기서 나온 게 귀신이야.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 자 보라색 할게. 얘 가는 거니 가, 그지? 어쨌든 O와 F 사이니까 어떻게 돼? O보다는 뒤에 있으니까 O로 통과하는 빛은 계속 가겠지. 근데 이제는 얘 둘은 어떻게 돼? 수평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고 더 벌어지지.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실제로 빛이 가잖아. 만나 안 만나? 못 만나지. 이때 연장선이 필요한 거야. 연장선이. 이 두 선의 못 만나잖아, 그지? 못 만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게 이렇게 빛이 갔다고 하면 이 빛길의 연장선, 이 보라색 빛길의 연장선이 만나는 데서 상이 생깁니다. 그렇지.
뒤에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뒤에 생겨도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뭐라고 하니? 확대된 정립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그 어떤 조건에서 F보다 F 근 말고 앞으로 들어가면 정립 허상이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조금 앞으로 들어갔을 때는 각도가 비슷할 거 아니야, 그지? 비슷해서 어떻게 되냐면 각도가 비슷하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면 이 거의 수평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연장선 엄청 그어야 돼. 어떻게 돼? 아주 먼 데서 졸라 확대된 정립허상이 생기는 거지. F보다 살짝 들어가면 이거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그 렌즈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꺾이면 여기서 연장선 여기서 만나지, 그지? 그지? O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렌즈에 가까이 붙은 뭐가 생기는 거야? 확대된 정립허상이 생기는 거야. 어쨌든 저 확대를 맞지, 그지? 왜? 이 키보다는 연장선이 더 길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구분한 거야. 다 이유가 있다고. 기본 원칙이 있고 이유가 있다. 이걸 가지고 상을 해석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당연히. 아시겠어요? 지금 이걸 다 설명한 거거든. 그 쉬는 시간에 즐겁게 쉬면서 한번 쭉 읽어봐. 그 설명한 거니까 복습, 재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쳐봐. 익숙해져야 되니까. 처음 배웠잖아, 태어나서. 맞지? 자, 그 다음 허상 얘기 이미 또 했어. 또 다 설명했어. 한 번에 묶었다. 내가 다 설명한 거야. 그지? 허상은 어디서 생긴다? F하고 O 사이에 생긴다. 맞지? F하고 O 사이에 물체가 있으면 허상이 생기는데, 허상은 항상 뭐야? 실제 빛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 머리 조금만 굴려보자. 빛이 통과하는 렌즈는 허상이 어디서 생기는 거야? 렌즈. 빛이 통과해서 빛이 모이면 실상이야. 그러니까 허상은 항상 렌즈 앞에 생기는 거야. 빛이 통과하는 데가 아니고 빛이 통과했습니까? 거기서 실제로 허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빛의 길을. 맞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거울은 어떨까? 거울도 허상이 있거든. 볼록 거울, 오목 거울에 허상이 있거든. 어디 생길까? 거울의 실상은 어디 생길까? 거울이 있을 때 실제 빛은 어떻게 해? 통과해, 안 해? 반사되지. 그러면 신상이 어디 생기냐면 거울에, 사람과 거울 사이에 생기는 거야. 사이라고 할 필요 없다. 거울 앞면이라 할게, 이거. 사람이 있는 공간. 거울 뒤 공간은 누구 공간이야? 주원의 공간이고 귀신의 공간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없는 공간이지, 그지? 근데 실제로 거울 보다가 확대되는 정립허상이 생길 때 있거든. 오목 거울 보다가.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상인데 그렇게 볼 뿐이야. 우리가 그렇게 볼 뿐이야. 보일 뿐인데, 이게 뭐냐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허상은 이걸 뚫고 못 지나간 여기 연장선 그건 거야. 반대지, 그지? 렌즈하고 반대다. 오케이? 렌즈는 뚫고 지나가는 데서 뭐니? 실상이 생기고, 그 이전 상황에서 허상이 생기는 거야. 그지? 근데 거울은 뚫고 지나가는 데서 허상이 생기고, 이전 단계에서 반사해서 실제로 모이니까 거기 실상이 생긴다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 여기 특징이 있지? 뭐 빛의 연장선, 그러니까 실제로는 빛 없는 거야. 허상이 보이는 지점에서 실제로 빛이 있는 건 아니야. 맞지? 그리고 눈으로 입사하는 광선이 연장선에 만나는 위치의 물체에 그렇게 있음직하게 보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그림 뭔지 알겠지? 내가 열심히 그린 그림보다 좀 깔끔하지?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공통원칙은 무한대서부터 수평은 초점 지난다. 이거부터 그려놓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웬만하면 뭐 그리라고? 그러니까 좀 가까우면 제일 쉬운 게 이 중점 지나가는 거야. 중점 지나가는. 그럼 거의 오류가 없을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조금 적당히 멀면 F 지나가는 어딨냐? F 어딨냐? 여기 있네. F 지나가는 거하고 중점 지나가는 거 다 맞나? 셋 다 맞나?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만들면 되고. 다시 이렇게 무한대에서 뭐라고? F 다시 초점에 조그맣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 F 다시 EF 사이에 점차 커지지만 실제 물체보다는 작은 도립 신상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EF를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확대되는 도립신상. EF를 넘어가면 여기는 EF를 넘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신상이. 그지? 그다가 F가 되면 뭐다? 휙! 없어졌다가. 그지? F와 O 사이에는 어때? 휙! 이게 점점 커지다가 휙 없어졌다가 갑자기 여기 생기는 거야. F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딱 정리를 잘 하라고. 할 만하겠지. 그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목 아파. 포토 리소그래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방에 할게. 이거 되게 어색한 건데 이거 교육과정에 처음 나왔어. 이거 요번 그 개정에 처음 나온 거거든. 그 이전에 없었어. 나도 한번 여기 찾아보고 한번 봤어.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 봤거든. 지금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강국이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 결국 중요하니까. 실제로 이 이후로는 이 연산을 잘 하는 로봇이나 컴퓨터가 너무 많이 더 필요해지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너 어떻게 해도 안 망해.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또 점점 수요가 더 커질 거니까 그 주변 회사들도 더 많아져야 돼, 지금. 그런 구조야. 그러니까 계속 일거리가 더 많아질 거야, 너네 때도. 줄어들 수는 없어요. 줄어든다는 건 뭐지? 핵폭탄 몇 군데 터지고 갑자기 문명이 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줄어들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럼 충격적인 거 얘기할까? 너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요번에 삼성전자 그 인센티브 성과급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과장급이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거든. 이제 40 정도 된 사람이야. 1년에 과장급이 6억 2천. 1년에. 그걸 5년 받아. 6억 2천이면 안산에 새 아파트 한 30평짜리 하나 살 수 있거든. 1년마다. 근데 지금 내가 뭐라 했지? 보너스라고 했지, 성과급. 연봉 따로 있는 거야. 연봉 훨씬 적어. 한 1억에서 1억 5천 이렇게 돼. 근데 성과급이 6억 2천. 나하고 비슷하면 이제 이미 이사 애들이 있거든. 이사들인데 이사는 9억대야. 평균이 9억대. 1년에. 소름 끼치지, 그지? 너 그거 알지? 성과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내요. 월급, 연봉을 받을 때 세금 내거든? 그래서 약간 성과급을 좀 더 치중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성과급 받는다고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야. 성과급 수익이잖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미 회사에서는 세금을 낸 거야. 세금 낸데 이중 과세를 안 하는 거야, 성과급.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느낌이야.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과장이 7억을 받았다 치자.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연봉 15에서 20억 되는 이름난 프로 체육 선수, 축구나 야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선수하고 거의 똑같이 받는 거야. 잘 찾아봐. 연봉이 20억 되는 선수는 우리나라에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진짜. 우리나라에서 뛰는 사람 중에는 없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 계약할 때 연봉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퉁쳐서 전체 계약하는 거거든. 계약금이 따로 있고 인센티브나 이런 게 다 따로 있단 말이야. 연봉은 아는 사람 뭐 있을까? 요 최근에 프로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 김도영 아니? 알아? 강백호 돈 많이 100억 받았잖아, 그지? 그지? 누구? 노시안. 그 200억 얼마 받? 307억이야? 받았지? 연봉 봐봐. 연봉 보면 10억 안 돼. 연봉이 10억이지? 그럼 연봉 10억이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을 들어서서 약 40% 가까이 세금이야. 손이 지는 게 삼성전자의 그 수많은 과장들보다 적은 거야. 훨씬 적은 거야. 노시안 강백호 수준은 거의 연예인이잖아. 유명 연예인이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 잘 없는, 그지?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지. 대단한 거지. 아이고.
난 괜찮아. 그렇게 못 벌어도 괜찮아. 자, 볼게요. 아이, 시작! 안 되겠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결국 우리 지금 배운 게 뭐지? 굴절이잖아. 렌즈 굴절이잖아, 그지? 이거 굴절이야. 굴절에 대한 얘기야, 이거. 결국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지. 너네 그거 알지? 반도체가 집적 회로라고 해서 IC 회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걸 점점 초고밀도로 집적해서 작은 면적에 많은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점점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렸어, 회로를. 전기 일로 가다가 막히거나 아니면 가거나 뭐 이렇게 논리적 어떤 판단 이런 걸 하게 만들었었거든. 근데 작아지려고 하니까 어때? 그리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이제. 그리는 거 왜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는 잘 봐봐. 포토리소그래피라고, 리소라고 하는 게 원래 돌 뭐 이런 의미이긴 해. 근데 포토리소 뭐 어떻게 조각, 그치? 양각, 음각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석고 보드에 막 이렇게 파고 하는 거, 그지?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 포토리소그래피. 근데 빛으로 한다는 거지, 빛으로. 포토는 빛이잖아, 그지? 됐지? 빛을 이용해서 미세한 회로 무늬를 기판에 새길 수 있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날리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결국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뭔가 뭐라고 할까,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아주 작은 면적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일단 활용, 기본적인 개념이야.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아주 딱딱한데 끊고 해서 이제 음각 양각을 먼저 요철이야, 요철. 튀어나오고 움푹 들어가고 이거야.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지? 그런 걸 이용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제작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우리 패널 있잖아, 그지? TV 패널 같은 거 제작할 수 있는데, TV 패널은 사실 뭐 수준이 낮은 기술이야.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엄청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 반도체는 뭔지 알지? 반도체 칩을 직접이 아니야, 다이렉트가 아니야. 이거 직접 모여 있다는 뜻이야. 직접 회로. IC 회로 기판의 전자제품 중요한 구성품이다. 이게 있어야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야, 전자제품이. 그러니까 전자제품 중에 이게 IC 회로가 없는 전자제품은 없는 거야. 아예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디스플레이는 아까 패널, TV 패널 같은 거지. 뭐 화소라고 하는 게 빛 한 단위를 만드는 입자를 화소라고 하거든. 이게 화소 수가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같은 면적에 엄청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다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SD, HD, 풀 HD, 그지?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그 화소수가 더 많아지고 있고, 지금 우리 핸드폰들은 다 거의 어떤 수준이야, 다 이거. 우리 소위 말하는 올레드 뭐 이런 말 있지, 그지? 올레드. 그게 유기 뭐라고 하지,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화소 단위가 점점 좁혀져 있는 거야. 같은 면적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기억이 안 나냐? 그런 거고. 그래서 아주 작고 얇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TV 기판에 텔레비전, 스마트 기기 핸드폰 얘기하는 거야, 그지? 저거 어디 갔냐? 없어졌다. 아까 축구 게임 하고 있던 거. 저기에, 그지? 되게 선명하면서 넓게 보인다고 하면 이게 비싼 이유가 거기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사실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공정이 중요하지. 지금 공정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아주 자세한 걸 이해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기판을 준비해. 봐봐. 뭘로 만들어? 실리콘이 뭐야? 반도체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반도체야. 실리콘 기판을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산화막을 이렇게 얹은대. 됐나요? 산화막을 얹은다라고 돼 있지.
산화막을 만들어서 기판 표면을 보호한대. 기판에 뭔가 스크래치가 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감광액을 이렇게 쳐 바른대, 이렇게. 이 공정 자체, 이런 공정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뭐냐면 아예 먼지 하나 없는 실내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막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막 들어가서 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그렇게 하고 관광액을 펼쳤지. 그래서 기판을 준비했다. 이게 substrate를 준비했다. 이걸 뭐라고? 웨이퍼라고 한다고 했어. 웨이퍼라는 말 다음에 증권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어, 이거. 이게 기본적인 반도체 재료지, 그지? 웨이퍼라고 하고, 옥시데이션, 산화. 옥시데이션은 산소 붙는다는 뜻이야. 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감광액을, PR을 코팅한다. 감광액 도포한다. 쫙 펼쳐서 한 층이 더, 3층짜리가 생겼지, 이제. 그지? 3층짜리 생긴 다음에 뭐 하냐면, 노광이 뭐냐? 노광이 빛을 비춘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감광액을 펴바른 층 위에 원하는 회로 무늬가 그려진 마스크를 된 뒤 빛을 쏘아 빛에 노출된 부분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돼 있지. 말이 어렵지? 간단하게 얘기할게. 3층이 있지, 그지? 여기 맨 위쪽이 이제 감광되는 데야. 일종의 필름에 빛을 감광하는 어떤 층이 있어요. 필름에 카메라 필름 이런데, 엑스레이 필름 이런데 감광하는 층이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요만한 칩에 엄청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거에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려 놓는 거야. 끌고 놓는 거야. 그래서 통과하는 데가 있고 통과 못하는 데가 있겠지. 까만 데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밝게 보이는데 뚫리는 데가 있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요런 큰 데다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수평 빛을 이렇게 준단 말이야. 오케이? 수평 빛을 주고, 빛이 있지? 요걸 통과하지? 그러면 어두운 데는 통과 못하고 밝은 데는 통과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감광액이 있는 부분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빛이 통과하는 부분만 감광액이 남아있지. 이게 뭐냐면 빛이 딱 노출되면 고정돼 버리는 거야, 이게. 원래 그래, 필름은. 엑스레이 필름도 그렇고 사진 필름도 그래. 딱 남아있는 거야. 빛 때문에 변성이 돼서 남아있는 거야. 그 외에 여기 없지. 사실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사진 엑스레이 현상할 때도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남아있는 걸 없애버려. 그럼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지. 됐니?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현상액으로부터 현상시키는 거. 이게 현상이야. 디벨로핑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디벨롭먼트. 맞지? 현상액으로부터 빛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 싹 날라갔지, 그지? 응? 아는 부분 감광 제거 날라갔지? 해서 원하는 무늬에만 이렇게 감광액만 남긴다. 됐나요? 이제 이건 액체가 아니고 그건 고체야. 성질이 변해 있는 거야. 이때하고 달라. 성질이 변했어? 그 다음에 이제 애칭. 이때 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게 아니고 이게 아마 음각, 양각을 만든다는 뜻이야. 오케이? 여기서 식각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회로무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산화막을 제거하고 감광액까지 제거하면 원하는 무늬 반도체 구조가 완성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봐. 지금 여건 3층에 있지, 이거. 여기는 2층에 있지. 이게 뭐냐면 이 3층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산화막을 해체해주는 액을 이렇게 분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요게 올려져 있는 그 밑에는 뭐야? 이것 때문에 얘가 그 액체가 분사돼도 얘가 안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쪽을 하면 이쪽은 살아남아. 근데 여기 노출된 부분 다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결국은 얘까지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제 요거 바로 밑에 있던 부분만 이렇게 산화막이 남아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산화막이 있는 데는 전기가 안 흘러요. 산화막이 없는 데는 전기가 흘러. 이러면 회로가 되는 거야, 이게. 흐르는 길이 있고 안 흐르는 길이 있잖아. 안 흐르는 영역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왜 굴절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지? 야, 아까 이 빛을 비출 때, 빛을 비출 때 어떻게 비추냐면, 이 널찍한 데서 빛을 비춰. 그 렌즈를 통과해, 빛이. 그래서 아주 좁은 데로 가는 거야. 근데 요
요 길 모양 그대로 축소만 되는 거지. 상이 맺힐 때는. 요건 정말 작은 거거든, 이게 면적에. 이렇게 가서 상이 맺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데 꼭 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기술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술을 사용한다고 굴절을 이용해서 널찍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현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널찍하게 만들어서 그 무늬를 여기 그려놓고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현상하면 여기 아주 작은 데다가 아주 복잡한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지? 이렇게. 이거 이제 끝난 거야. 설명 끝난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굴절 얘기했잖아. 그지? 노광 과정, 비추는 과정에서 그냥 빡빡빡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렌즈가 있지, 그지? 렌즈 이후에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이 모인다고. 근데 이 무늬하고 여기에 그려지는 무늬는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아주 초고밀도 집적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하나 뭐 어떤 물질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반도체가 뭔데, 무슨 의미인데, 작아져야 되고, 작아지는 거에 이제 회로를 다 그리려고 하니까 준비 단계가 필요하지. 산화층도 필요하고, 그지? 그지? 감광층도 필요하고, 이제 빛을 받고, 감광층만 남고, 그 다음에 약재 처리하면 어떻게 돼? 감광층이 있는 데는 약재가 말을 안 듣는데, 그 옆에는 막 다 없어진다고, 산화층이. 그지? 그래서 감광층을 떼내서 와싱하는 거. 와싱이 이제 씻어버린다는 거야. 거의 붙어 있는 거 다 떼버린다는 거지, 그지? 와싱을 하면 이제 딱 남은 게 뭐야? 밑에는 뭐야? 처음에 밑에 뭐였어? 제일 맨 밑에? 이게 반도체잖아. 그지? 규소, 실리콘 같은 거고, 그 바로 위에 뭐야? 산화층만, 보호된 산화층만 남아있는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회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